안녕하세요. 재미삼아입니다. 제가 사실 5개월 전에 영주권자가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빴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영주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랑.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고 따기까지 거의 13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요즘 추세로 보면 좀 느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걸리는데요? 요즘에는 8개월 만에도 받고 아 진짜?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도 받더라고. 물론 그 종류마다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저의 큰 그림이었어요. 저희가 연애할 때 아내한테 영주권 딸 거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영주권을 따는 게 더 빨랐었어요. 그랬는데 영주권을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했어요.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내가 영주권을 따고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딸 생각은 있냐고 물어봤더니 고집이 세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본인이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내가 배우자 초청으로 나중에 신청을 해야겠다. 그걸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배우자 초청 이민이 가장 빠르고 쉽고 돈이 덜 들어요. 그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가장 빠른 게. 제가 작년 4월 초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우리가 LA 여행 가고 좀 후련한 마음으로 제출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는 거예요. 우편함에. 설마 했는데 반송이 된 거예요. 반송된 이유가 진짜 바보 같은 게 서류는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거의 완벽하게 제출을 했는데 이제 페이먼트를 마치고 나서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페이를 하면은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거지. 페이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인포메이션이 넘어가서 얘네들이 그거 원래 그래야 되는 당연히 거 아니야? 아는 줄 알았어. 뭐 하여튼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영수증을 넣지 않아가지고 반송이 돼가지고 한 달을 날렸죠.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고 5월 중순쯤에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때는 급한 마음에 익스프레스로 보내가지고 돈이 꽤 나왔어요. 그러고서 7월 초쯤에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받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접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를 했다는 거는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1차 서류 통과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고 한 9월 말쯤 그때 이제 신체 검사를 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신체 검사가 연락을 받고 한 달 안으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는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신체 검사를 이제 10월 초에 하고 또 이제 다시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0월 초니까 많은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에는 이제 굉장히 루즈해져요. 저도 이제 마음 내려놓고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리게 하더라고. 4개월이 지나서 2월 초쯤에 그때 갑자기 메시지가 3개가 한 이틀 3일 간격으로 탁탁 와서 마지막 DM, 그러니까 Decision Made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 되게 사람 설레게 해요. 그러니까 DM까지 받으면 이제 그냥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최종 관문이 이제 인터뷰만 남은 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터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너 어디 살아? 주소 확인하고 뭐 이름 확인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마지막 그냥 더블 체크하는 절차?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뭐 크게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디시전 메이드 메시지를 받고 보통은 2, 3주 내로 이제 인터뷰 날짜가 같아요. 그래요? 잡히더라고요. 그땐 그랬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2주, 3주 만에 이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일했던 거죠. 안일했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을 놓았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캐나다를 너무 쉽게 봤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구글링을 막 해가지고 외국인 커뮤니티 영주권에 관련된 사이트를 찾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인들도 외국인들. 캐나다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 다들 똑같더라고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밴쿠버 쪽만 밀려 있어가지고 다른 막 토론토 이런 데는 2, 3주 만에 나와. 인터뷰 날짜가. 밴쿠버에서 PR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막 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 나 언제 받았어? 나 언제 받았어? 이게 날짜 띠링, 받은 띠링, 사람들은 띠링. 막 못 받은 사람들은 계속 언제 나오냐 나는 DM 메시지 언제 받았고
인터뷰 날짜 언제로 잡혔어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DM 메시지 받은 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입주 날짜를 넘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인터뷰 오피스에다가 이제 나 인터뷰 날짜 좀 빨리 잡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팩스 보내고 맞아 초음파 사진 보냈어요. 빨리 뭐 이런 상황인데 애가 있어서 영주권을 빨리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씹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해야 하냐면요. BC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외국인 세금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집값에 무려 20%를 더 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쉽게 말하면은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2억을 내야 돼, 세금을. 어쨌든 그때는 2, 3주 내로 이제 인터뷰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역시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입주 날짜도 다 잡아놨어요. 그래도 입주 날짜를 넉넉하게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계속 안 나와. 이게 한 주 한 주 이제 지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2, 3주면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2주, 3주 지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완전 똥줄이 4주째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날짜까지 인터뷰를 안 보면은 저희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면은 어디서 빌려야 되지 이런 리스트도 막 짜고 그때 그랬었어. 나중에는 리얼터 아저씨랑 그다음에 변호사님 그리고 몰기지 은행 소장님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집을 사야겠냐. 사야겠냐고. 그때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흔들렸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진짜 괜한 짓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 이제 입주 날짜가 한 3주 남았을 때쯤부터는 일이 막 손에 잡히지도 않고 리얼터 아저씨가 하루에 한 번 걸로 계속 확인 전화를 됐어요? 나왔나요? 날짜 됐어요? 나왔나요? 어떻게 치면은 그 리얼터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치 우리가 불안하셨겠죠.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거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주 날짜를 한 달 미뤘어요. 한 달만 미뤄달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죠. 저희가 이제 셀러 쪽에다가 이제 그렇게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셀러가 다른 집을 산 거예요. 그 셀러는 이제 다른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달리기 개준 거죠.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셀러가 양해를 해줘서 한 달씩 미룰 수 있게 됐거든요. 되게 민폐 많이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4월 30일이 저희가 입주 날짜였거든요, 정확히. 근데 5월 달로 인터뷰 날짜가 잡힌 거예요. 5월 중순. 그래서 어쨌든 미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한 달을 미뤄서 6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만삭이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 자체도 힘들 거고 뭐 정리도 못 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살던 집이 진짜 벽 한쪽을 다 허물어서 그러고 그냥 밤에 밖에가 보일 정도? 바람 다 들어오고 비 오면은 비 들어오고 먼지 들어오고 빗물이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집에 한 달이라도 더 있을 수도 없었고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새 집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또 새 집 페인트도 또 칠해야 되는데 염려가 됐었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터뷰 오피스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 연락을 되게 찌질하게 했던 거야. 최대한 나 임신했어. 최대한 찌질하게 우리 집 살려달라고 그 전에 이제 렌트에 살던 그 집 공사 중인 그 집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기대 안 했거든요. 원래 입주하려던 그 전날 4월 29일로 땡겨준 거예요, 인터뷰 날짜를. 하루 전날. 그래서 다시 연락을 돌렸죠. 우리 컴플리션 데이트 원래 날짜로 하자. 그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까? 민폐를 무릅쓰고 정말 그냥 한 달을 좀 땡겨서 일찍 들어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돌렸더니 처음에 안 된다 그랬죠?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또 이제 좀 찌질하게 이제 상황 설명해서 원래 날짜에 입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그랬고 그것보다 그 전에 인터뷰 날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